거실 창문 틈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르며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그래프가 화면 위에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마우스를 움켜쥐고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래요. 조금만 버티면 올라가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와 아들의 결혼자금,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그 숫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작은 가벼운 호기심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이 불을 붙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욕심으로 바뀌었고 밤마다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이제는 수면보다 코인의 등락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또각거릴 때마다 미숙의 심장은 그보다 2배로 빨리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마스터 K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들어가세요, 미숙님. 이번 코인은 확실합니다. 그 말에 미숙은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이틀 뒤 화면 속 잔고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됐어. 이번엔 성공이야.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성우가 어깨에 손을 얹은 사진, 그 옆에서 밝게 웃는 아들과 딸. 미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확인한 차트는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끝없이 내려가고 계좌 잔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손끝이 얼어붙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화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미숙은 휴대폰을 쥔 채 떨리는 손으로 또다시 거래창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회복돼요. 그렇죠, 마스터님? 그러나 돌아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 창에는 회색 체크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면 속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자리를 그저 텅 빈 모니터가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박성호는 평소보다 늦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낮게 깔린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미숙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 손을 멈췄습니다. 냄비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조용히 끓고 있었지만 공기 속엔 긴장이 돌았습니다. 성호는 손에 든 종이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가상화폐 거래소 내역 10억 원이라는 문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후회로 흔들렸지만 성호는 그것을 거짓으로만 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미숙 씨? 당신이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의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나 잠깐 손을 댔어요.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성호는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퇴직금이야. 우리 노후자금이라고. 거실에 있던 딸 수진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뒤이어 방에서 아들 지훈이 문을 박차고 나왔죠. 지훈은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또 코인 투자했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도 말렸잖아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려다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부서져 나갔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그릇만 남아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방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우는 방문을 세게 닫고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수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부엌 의자에 앉은 채 새벽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매수 버튼을 누르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미숙의 집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닫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웃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건너편 창문에서 누군가 속삭이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커튼을 닫고 뒷걸음질로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성우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방을 나와 부모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낮은 숨소리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손에 쥔 취업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다 내 결혼 자금이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가 요즘 거의 안 주무셔.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미숙은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그녀는 이웃 아줌마 둘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 코인으로 다 날렸다던데? 아이고 어쩌나. 체면이 있지.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계산도 못 마친 채 카트를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미숙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서 눈물 자국이 남은 휴지를 구겼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류 가방 위에 법률상담센터 명함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거실 한켠에 놓인 서류 봉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성우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이 가요. 정미숙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법률상담센터의 문을 열자 냉랭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기실 의자에는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누군가에게 속은 사람들이란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상담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성우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코인 거래 내역서, 송금 기록, 투자단체 채팅방 캡처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내용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요즘 많이 오십니다.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한마디에 미숙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맞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속은 건가요?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코인사 실체가 없는 유령 기업입니다. 대표는 마스터K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죠. 미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숙님. 그 달콤했던 말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굳힌 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고소장 맨 앞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란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짧은 딱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돈을 잃은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앞을 걸었고 미숙은 그 뒤를 따라 한참을 걷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나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 피해자 모임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인 사기 피해자 단체 소송 준비 중. 함께 싸웁시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참여하기 버튼이 눌리는 순간 아주 작지만 새로운 시작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숙의 집 거실 한쪽에 낯선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가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제안한 것이었죠. 기자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을까요? 같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숨을 이유도 없잖아요. 촬영이 시작되자 미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족을 위해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엔 후회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렌즈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은 그 순간 사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눈가가 젖어들자 수진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에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 연합회에서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일단 급하게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며칠 후 보상금 일부가 입금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빚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미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시작.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요즘 많이 바쁘셨죠? 미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번지는 도로 위로 미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고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요. 같이요. 그 순간 화면 위로 수십 개의 하트 이모티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빛이 보이네요. 그 미소엔 지난 시간의 상처와 다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조용한 골목에 멈췄습니다. 박성우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떠나고 전세로 얻은 작은 주택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미숙은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에요. 비록 넓지는 않아도 마음만큼은 다시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성우는 낡은 택시 기사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당분간 운전부터 해야지. 뭐라도 해야 하잖아.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부모의 가계부를 챙겨 정리했습니다. 엑셀에 숫자를 하나씩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입, 지출 다 제가 관리할게요. 계획대로만 가요. 수지는 반찬통을 꺼내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며칠 후 미숙은 동네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피로가 싫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숙의 손맛을 칭찬했습니다. 손이 야무지네요. 간이 딱 맞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그 말에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엔 가족들 밥상 차리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녀의 말투엔 오래된 자신감이 다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시장 앞에서 성우가 미숙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첫 손님이 팁 줬어. 같이 저녁 먹자. 둘은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나눴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요즘 후회는 좀 덜하냐? 미숙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직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덜 외로워요. 그날 밤 수지는 엄마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반찬가게 사장님이 엄마 손맛으로 직접 가게 내보라던데? 미숙은 손에 들린 앞치마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앞치마엔 하루하루의 땀과 양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그날 밤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성우는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야, 당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미숙의 눈동자는 잔잔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희망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정미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 생선 비린내와 갓 삶은 두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메모지를 확인하며 채소값을 깎고 새 김치 재료를 골랐습니다. 이거요,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은 장사 첫날이에요. 상인은 웃으며 배추 한 포기를 덤으로 얹어줬습니다. 사장님 첫날인데 복 많이 받으셔야죠. 그 말에 미숙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골목 끝 작은 가게 문 앞엔 미숙네 반찬이라는 하얀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글씨체였고 글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택시 운행 전 가게 앞 간판을 정리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괜찮네. 작아도 든든해 보인다. 지우는 POS기를 연결하고 결제기를 테스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자네, 엄마.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학부모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어요? 반찬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미숙은 수줍게 웃으며 작은 통에 멸치볶음을 담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짜지 않아요. 손님은 맛을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집밥 맛이네요. 다음에도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미숙의 하루를 밝혔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찾아왔습니다. 그 코인 사기 뉴스에 나오셨던 분이 이 가게 주인이라면서요? 미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벌어보려고요. 이웃들은 잠시 조용하다가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신 게 대단해요. 순간 미숙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사러 온 어머니들, 근처 회사 직원들, 택시 손님까지. 성우는 퇴근길마다 들러 박스를 나르고 지우는 SNS에 가게 소식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 카페에 붙였습니다. 정직한 손맛,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미숙네 반찬. 며칠이 지나자 가게에는 늘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싸운 사람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반찬 몇 통을 사가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을 보며 이제 우리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힘내요. 가게 안 공기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이 모두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종이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지우는 다음엔 배달도 해보자고 웃었고 수지는 엄마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빛이 간판 위를 물들이고 바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숙네 반찬은 진짜로 세상에 뿌리내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숙네 반찬 간판 아래엔 하루 영업을 마친 미숙의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 안에서는 아직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남은 반찬 몇 가지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손을 닦으며 말했다. 오늘도 꽤 손님 많았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오는 손님이 생겼어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가게 후기 봤어요? 진짜 집밥 같아서 눈물 났다는 댓글도 있던데요.
그 말을 들은 미숙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성우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그 지긋지긋한 코인 이야기.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 고생의 그림자가 그 웃음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 멸치볶음, 감자조림,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이 놓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이 집에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포기 안 해서 고마워요. 미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절대 포기 못했어.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반짝이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식사 중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습니다. 지난해 코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재기협동조합 1년 만에 전국 확산.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름도 있네요. 조합 명단에. 미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성우는 웃으며 국을 떠 그녀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으로 남겠네. 식사가 끝나고 미숙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간판 불빛이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찻잔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랑은 더 크게 불었네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살짝 열리고 성우가 나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남는 게 있었네. 멀리서 수진의 웃음소리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골목길을 따라 퍼져나가며 가게 간판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미숙네 반찬이라는 글자가 노을빛에 잠시 반짝이더니 천천히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잔잔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엔 숫자가 아닌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다시 삶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